자, 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자, 이제 8강,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금성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는 설명이 나는데, 지난번에 수성 강의를 했으면서, 선생님, 저희 금성 이미 지나갔지 않았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번 금성은, 자, 황소자리가 아니라 천칭자리 금성입니다. 천칭자리 금성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죠? 보통 가족사항이라 그랬죠? 가족이거나 혹은 가족처럼 가까운 이와의 사이, 흔히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예비 신부의 트러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일단은 6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디제스터. 자, 이름부터가 재앙입니다. 딱 봐도 심상치가 않죠. 자, 별자리 천칭자리 공주 금성 분배와 가족의 그리고 정갈자리 공주 명왕성 환각과 생산대. 자, 이 경우에는 가족의 자체의 환각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천칭자리 공주의 문제는 보통 단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둘 다 뭐 서로가 좋거나 둘 다 영향을 받거나 그러니까 혼자서 개인으로 해결하는 문제보단 둘 사이의 문제에 집중하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내면의 심리, 서로에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슬로 묶여진 과학과 피학의 관계, 성적인 고속성. 이게 그 명왕성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성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왜 이렇게 뭔가 좀 구속적인 이런 과학과 피학의 취향이 왜 나오냐고 하냐면 결국은 전갈자리의 특성은 어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하 관계예요. 일종의 서로 평등한 관계라기보다는 누구 하나는 지배를 하거나 반대로 누구 하나가 유도하게 주도권을 끌고 가려는 특성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나온다. 자, 뱀파이어 카드도 사실 특성은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명왕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 심볼론에서 명왕성이 나오는 문제는 구속, 지배, 억압 혹은 성적인 착취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이 카드의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우자는 떼어놓거나 벗어나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다. 관계에 대한 당신의 헌신의 빛을 잃었고 더 이상 같이 걸어가고 싶지 않게 느껴진다. 문제 나왔죠? 서로가 같이 있는 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피곤해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사랑했을 때는 언제고 굉장히 증오하거나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사이라는 겁니다. 자,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해결 방법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해결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선생님, 갑자기 그래도 뭐 부부 사이인데 서로 잘 해결하지 않을까요? 물론 해결할 수는 있지. 물론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서로 뭐 부부 클리닉을 받든가 뭐를 하든가 해서라도 둘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둘에서 찾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분명히 둘은 서로가 서로한테 나를 세울 거거든. 왜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격 차이를 까보고 보면 단순하게 진짜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이 사람의 특정한 행동이거나 이 사람의 특정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문제들이 내 주관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가 많아요. 혹은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있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은 웬만하면은 서로 그냥 헤어지든가 서로 갈라서는 편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내가 여전히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조금 다시 잡고 싶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둘 다 진짜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3자의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담을 하거나 왜 그 방송 같은 데 타면은 정말 위기의 부부들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위기의 부부들도 방송을 나갔다 오면 사이가 의외로 좋아지는 거 알아요? 왜냐면 내가 서로 둘이 있을 땐 서로의 단점만 보여요. 내 단점은 안 보여. 근데 내가 TV나 이런 것에 나왔을 땐 나 역시도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잖아. 그러면 나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 즉, 이 경우에는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이 관계는 한시바삐 정리하는 게 좋다. 근데 가족이나 혹은 뭐 이미 아이가 있거나 하는 이유로 정말 결혼이나 이런 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는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이인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차츰 이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이다. 자, 해결 방법 나왔습니다.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결국. 서로 이해해라. 서로의 잘못을 정말 둘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지, 서로 정말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행동하라는 뜻이 됩니다. 일례로 상담이 나왔을 때 저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안 맞는 거예요.
건강상에서는요, 화병, 우라병과 관련이 깊습니다. 건강을 봤는데 저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속이 뒤집힌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런 경우에 문제가 많아요. 결과 보겠습니다. 감정의 공유와 구속은 오로지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이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명왕성 기본적으로 일방적으로 구속을 하는 사이라고는 했지만 사람이 어느 한쪽에 계속 구속을 받다 보면 그것에 저항하는 특성이 매우 강해져요. 즉, 이제 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파고 들어가고 해결을 하고 하다 보면은 둘 중 하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겨. 바뀔 가면 바뀌고 변화하고 그런 걸 차츰 고쳐 나가면,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면 이건 가능성은 있다라는 겨. 근데 아까 맨 앞에서 말했듯이 이 카드가 나온 경우에는 보통 그 관계는 좋게 끝맺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끝맺는다는 것도 문제지만 좋게 관계를 다시 재정립할 가능성은 낮아.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카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긍정 부정을 따졌을 땐 부정에 가까운 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5번 보겠습니다. 65번 더 심볼론. 심볼론은 그리스어로 증표 또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별자리 보겠습니다. 별자리 천칭자리 공주 금성, 그리고 사수자리 공주 목성인데, 자, 분배와 가족의 질서와 믿음. 자, 이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믿음이죠. 상호 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증표 혹은 약속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파트너십, 애정에 대한 만족, 결혼을 약속하는, 서로 이해하는 사이, 운명임을 직감하는. 자, 반대로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매우 길한 징조라고 보도 있죠. 자,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저희가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매우 결혼 잘하실 겁니다. 라고 못 박으면 돼요. 64번하고는 정반대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심볼론을 봤었을 때 그냥 딱 봐도 긍정적인 느낌의 카드들은요, 대다수 서로에 대한 이런 믿음만 바뀌지 않으면 무탈하게 흘러가요. 근데 반대로 서로를 믿지 못하거나 서로에게 갈등하는 카드들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빨리빨리 체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심볼론 강의가 이제 거의 끄트머리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당신의 파트너십은 아직 서툴고 낯설다. 진정으로 상대와 교감하기에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다. 자,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나오는 경우, 혹은 이 카드가 문제라고 봤었을 때는, 자, 서로가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헌신할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맞춰 나갈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서툴다라는 거예요. 서툴고 낯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의견 조율이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분히 맞춰 나갈 수 있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둘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제 와서 결점을 찾으려 들지 말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 더 높은 목표와 비전을 응시해야 한다. 자, 이 경우 해결책은 뭐다? 목표는 분명하다. 둘이 서로 같은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이렇게 책망하려 들지 말고, 섣불리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서로가 어쨌든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사이니 조금 더 의견 합의를 봐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높은 목표와 비전, 이 경우에는 뭐 결혼 생활 자체도 될 수도 있고요. 뭐 둘이 이제 같이 살아나가면서 이제 뭐 동거나 혹은 이제 뭐 결혼 혹은 이제 같이 이제 사는 것을 전제로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이 둘의 관계나 혹은 이 둘의 장기적인 플랜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하면 이런 부분이 차츰 해결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과 상대는 영혼적인 일치감을 겪게 된다.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결혼 서약을 맹세하게 되거나 그러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 자, 다 됐고 그냥 이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긍정이다. 단 연애사를 제외한 문제에서는 조금 트러블이 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 카드처럼 그러니까 연애사에 대한 긍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연애사를 제외하고는 당장 뭔가 확 상황이 나아지거나 좋아지거나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6번 새드니스 슬픔 카드입니다. 자, 별자리 천칭자리 공주 금성, 염소자리 공주 토성입니다. 자, 내면의 심리 먼저 보겠습니다. 미망인과 같은 관계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반쯤 관계를 포기한 슬픔과 비탄, 이별에 대한 수능.
자, 이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시련과 고난이죠. 근데 시련과 고난은 둘이 나눠서 같이 들게 되면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보통 시련과 고난을 느끼는 특성은 혼자서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 이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문제를 혼자서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신경 쓰고 있거나 혼자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명확합니다. 당신은 애써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슬프고 힘들고 외롭다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고백하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슬픈 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타인들이 슬퍼하는 것에든 반응할 지언정 자기 자신이 슬프거나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거나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에 작별을 고해야 할 때가 왔다. 그러나 삶이 지속되는 한 이 또한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작별을 고해야 될 것 같다. 말 그대로 이 경우에 아까 지금 재앙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새드니스 슬픈 카드 같은 경우는요 이미 결론은 나온 상태에 가까워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말 그대로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 행성의 의미를 보면 토성은 조금 더 이렇게 참고 견디는 느낌이고 명왕성이 삶과 죽음 아닌가요? 좀 더 딥하고 더 무거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심볼론에서 보는 명왕성의 관점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됐든 내가 됐든 어느 한쪽이 사람을 조금 통제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특성을 따라가는 거지 삶과 죽음이라는 키포인트는 사실 많이 안 들어가요. 의외로 반대로 토성의 측면에서는 혼자 고독하다 외롭다 시련이다 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시련을 견뎌내는 중이거나 아니면 시련에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인 겁니다. 즉 일의 진행은 명왕성이 조금 더 가깝고요. 일의 결과는 토성 쪽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의 책임은 이미 충분했다는 걸 알게 된다. 상대방의 반응과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그저 하나의 환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웬만하면 이 금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보통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보단 부정적으로 느낄 소지가 조금 더 커요. 그래서 금성의 또 다른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금성이 그러니까 아립다운 여성과 매력적인 여성의 지위를 포기하고 어느 누군가의 부인, 어느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는요. 보통 이 관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금성 보통 통상적으로 금성이 조금 더 좋은 이미지고 조금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물질적인 욕망을 누리고 그런 느낌이라면 가족의 특성에서는 이 가족을 유지하고 싶지만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나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가 이 가족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카드가 전체적으로 기람보다는 흉함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이 카드는 결국 너는 이미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이 상대방에게 더 나아가려고 하지도 말고 웬만하면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6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왔죠. 세퍼레이션, 이별 또는 분리입니다. 별자리 보겠습니다. 별자리는 천칭자리 공주 금성, 물병자리 공주 천왕성인데 자, 가족의 파격과 괴이함이 등장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왕성은요 관계가 문제 지속 중이고요. 슬픈 카드는 이 문제 해결의 거의 끝에 다다른 거고요. 세퍼레이트, 이별과 분리는 완전히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내면의 심리, 해방감을 느끼는 관계에서 벗어나 차츰 멀어진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자, 문제점. 당신은 이제 이 평행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물과 기름을 아무리 휘저어도 절대 섞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자, 이 경우에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저 카드를 보시면 옆에 있는 지금 새에 타고 있는 여성은 두 팔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뭐 만세가 될지 자유를 느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면 저 아래에서 어떤 남자가 저 여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죠. 말 그대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돌이킬 수가 없고 서로 분리하거나 이별하거나 떠나가거나 이제 모든 감정이 정리가 되고요. 이제 모든 갈등이 정리가 되고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예를 들면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요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요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조만간 끝납니다. 이제 끝이 다다랐습니다. 본인은 새롭게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별과 분리라는 게 꼭 이성과 연애 사이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존 상황이에요. 기존 상황, 기존의 패턴, 기존의 나를 구속했던 무언가로부터 이별하거나 분리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힘든 사람이 있고 정말 힘든 관계를 정리할 때도 이 카드가 나오면 마냥 흉하지만은 않겠지. 그러니까 남들이 봤었을 때는 누군가랑 헤어지거나 잘못되거나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내면 심리에서는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말 그대로 전화위복이 된 거지 결국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해결 방법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청산하고 이별의 날갯짓을 하는 순간 알게 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이었음을. 자, 관계를 청산하고 이별의 날갯짓을 하는 순간 네, 시원섭섭함은 날아가고 I'm freedom, 자유를 찾게 된다는 소리죠. 자, 결과입니다. 기존의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다시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된다. 뭐 문제점부터 결과까지 사실 맥락이 똑같죠. 제가 지금까지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문제점이 이거라면, 그러니까 문제점이 A라면 해결 방법은 B다. 즉 A의 반대된 측면을 끌어오면 된다고 했었을 텐데 이 금성 카드들만큼만은요. 사실 이 금성 카드들만큼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점이자 해결 방법이에요. 오히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 상황으로 이렇게 따로 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68번입니다. The King's Two Children. 자, 왕의 두 자녀란 뜻이고요. 별자리 천칭자리 공주 금성과 물고기자리 공주 해왕성입니다. 자, 이 경우는 분배와 가족의 영성과 혼란인데 해왕성은 영성과 혼란이란 뜻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네, 본질을 흐린다는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하라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영성과 혼란? 이거 무슨 말이지? 뭐 가족이 좀 안 보이는 거, 뭐 기러기인가? 그러니까 기러기 아빠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족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말 그대로 가족이 서로 만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떨어져 있거나 혹은 서로 멀리서 그리워하는 사이가 되거나 아니면 장거리 연애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면 심리 보겠습니다. 낭만적인 사이, 소울메이트와 같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랑을 꿈꾸는.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서로를 그리워하거나 애착심을 갖거나 하진 않겠는데 오히려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낭만적이거나 조금 더 애틋하거나 조금 더 아련한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추억 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추억 보정이라는 게 뭐냐? 결국 그때 당시의 기억은 나한테 되게 안 좋았을지언정 추억이라는 건 어찌됐든 약간의 보정이 들어가요. 아, 그래도 이때 좋았는데, 이때 행복했는데, 아, 그래도 이런 사람 없었는데. 근데 막상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아? 행복할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왜냐면 두 사람이 헤어지거나 갈라서게 된 이유가 있을 거거든.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헤어졌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다시 되돌아옵니다. 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보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관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망하고 원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의 영혼만이 홀로 혼란 가운데 부패해가고 있다. 자, 이 경우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 당신은 관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당신이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든 이 관계에 대한 본질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관계를 신성시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마치 내가 정말 진정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좋아해 혹은 이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었어 라는 느낌으로 그 환상을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사실 환상은 환상에서 끝날 뿐이겠죠. 수없이 많은 if 가설을 돌리고 수없이 많은 상황을 얘기해봤지만 현실은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네, 관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환상은 스스로 부정하고 깨트리기 전까진 그대를 여전히 부패하게 만들 것이다. 깨어나던 꿈을 꾸던 그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자, 통상적이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른 카드들이었으면 문제점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환상에서 깨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봐봐요. 환상에서 깨라고 하고 있어요. 꿈을 꾸든 깨어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이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금성의 또 다른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계에 대한 집착, 환상, 그리고 관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리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응축이 되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카드들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문제점이자 해결 방법이기도 하고 그 결과까지 이 사람의 선택에 맡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너 알아서 해가 골자예요, 결국.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외부의 상황이 명확하면 그 외부의 상황을 고치면 되고 내부의 상황이 문제면 자기 심리의 문제면 차츰차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바꿔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의외로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뿐이지 해결은 가능하다니까. 단 상황에 대한 문제, 서로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에서만큼 선택의 결론을 누가 내려야 된다? 내담자가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더 이상 조언이 더 나가진 않아요. 더 나가지 않고 그냥 너의 선택대로 하십시오. 단 이 문제는 본인이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라는 측면에서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